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에 사실은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다행스럽게 유통업체에 일을 하면서 유통업에서 기본적인 밀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창업에 필요한 창업의 한 업태들에 대한 관리를 제가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창업에, 특히 서비스 창업에, 그러니까 식음료를 가지고서 서비스 창업에 몸을 안 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도 그때 보았던 현실들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뭐 관리했던 품목들을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레스토랑도 관리를 했었고요. 레스토랑 이외에 푸드코트,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푸드코트도 관리했었고, 푸드코트 안에 있는 델리샵들, 뭐 떡볶이집이니 김밥집이니, 그리고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이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된 우리가 먹는 거에 관련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저희 이 할인점 안에 놓고서 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쪽에 관련된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창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좀 정보 좀 달라, 아이디어 좀 달라, 조언 좀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다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퇴직하고 나오게 되면 되게 막막하죠. 막막하고,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들이 막막해요. 그 사회에서 50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일자리를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받아왔던 직장에서 받아왔던 연봉의 50%를 깎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왔던 직책에 대해서 50% 이하를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근무 연수는 한 3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정도만 저를 뽑아서 저 안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재취업의 일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이 50까지 어떤 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집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 지방이 커져버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트렌드가 막 변해가고 있는 일자리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해내기가 어려워요. 그걸 누구보다 사업주들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하는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작은 기업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기의 일들을 갖다가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몸담았던 전 직장에 만약에 그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다면 그 납품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영업 정도? 이 정도. 아니면 그쪽에 해왔던 일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와서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 이외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잖아요. 이미 25년, 30년을 해본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로 대부분 남아요. 어느 한 분야의 특정적인 것을 강화시킨 상태도 남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제너럴리스트예요.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든지 조직 관리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나와서 스페셜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디로 가나요? 창업에 가는 거예요. 생계형 창업에. 근데 이 생계형 창업에 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면요. 이 생계형 창업에 갔을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 생계형 창업이 마케팅의 원리,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다 위배되는 구조로만 생계형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가장 손쉽게 창업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낮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어떤 데가 있나요? 대부분 다 치킨집 아니면 커피 전문점 이런 데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이런 데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살 깎아먹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만 다 허비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게 현재 식음료에 관련된 창업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누군 돈을 벌겠죠. 프랜차이즈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부분에 생계형 창업, 식음료에 창업하게 되면 망하는 이유.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다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제살깎기를 하다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강도 굉장히 높은 데서 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식점을 만약에 차리게 돼서 차리고 하잖아요.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이 노동 강도는 직장 생활이 10이라고 그러면 100이에요. 그래서 몸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노동의 근력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몸이 못 버텨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를 퇴직하신 분이 와서 그 만두집을 하겠다고 그래서 만두집을 갖다가 가장 좋은 자리 거기다가 그 전직 임원이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낮춰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가셔서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하시다가 6개월을 하시는데 매출이 거의 뭐 탑클래스를 찍을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 분 다 몸살 나가지고 다 쓰러지시고요. 직원들을 뽑자마자 다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자기네들의 몸은 이미 지쳐버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분들은 짐작하지 않고 그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근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흔히 저는 이런 비유로 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야구선수가 축구를 하게 되면 몸살 납니다. 야구에 최적화되는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생활에 최적화되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 근육이 안 맞아서 몸살 나고 쓰러집니다. 대부분 다. 거의 다 쓰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성공해낼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세 번째 부분은 이 업의 특성인데요. 모든 비즈니스는 데스밸리라는 구간을 지나야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야만이 이 3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갖다가 자기 생활비로 계속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뭐 2억 가지고서 창업을 하는데 2억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최소한 3천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연 3천만 원씩 3년 동안 하면 9천만 원, 1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2억 가지고 창업이 아니라 3억 가지고 창업하고 상업은 그중에 3억 중에서 1억은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창업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에 창업하고 난 이후에 데시벨을 견디는 운영자금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좀 더 화려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려한 그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까지 해가지고 하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하면 제대로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대출까지 이제 엉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까지 엉겨져 있으면 대출 이자까지 내가면서 하다 보면 3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퇴직하고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들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창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퇴직자 여러분, 퇴직해서 조급한 마음에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을 한다고 치킨집, 커피 전문점에 쑥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은 저 물귀신한테 잡히듯이 바닥으로 치솟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